이번 강의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관리처분계획이랬죠. 예행 많아도.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요게 중요하죠. 면적, 이용상, 환경 이걸 갖다 절충주의라는 거죠. 위치 지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절충주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절충주의 예외로서 지나치게 좁고 넓은 것. 그럼 뭐였는데 증감한다 그랬죠? 증한과 감한다 할 수 있겠고 너무 좁은 토지 또 건축물은 주지 않을 수 있죠. 현금청산한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 역시 투기라는 거죠. 다음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모가 있어야 될 경우는 공유 지분권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다음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의 만료한 날을 기준점으로 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택 공급이 나온다 그랬죠. 1세대 1인이 하나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갖다 갖고 있더라도 하나만을 갖다 가져간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각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경우냐.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보세요. 첫째 조례가 정했다. 그럼 조례가 정한 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만큼 줄 수 있다. 자 조심해야 되겠죠.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에서는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그럼 과밀 억제권역은 때에 따라서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면 가진 만큼, 국가지단체, 주택공사 등은 가진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2주택을 갖다 갖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겠죠. 2주택.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시행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나 종전 가격 범위는 면적 기준 범위에서 2주택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소형주택이라 했죠. 그래서 이건 60제곱미터 이하인데 3년 전매의 제한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볼 수 있겠고 가주택 정비사업이면 3주택 이하다. 여기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겠죠.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는 과밀억제권인데 재건축이면 3주택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 내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세요. 다음 관리처분 인가는 누구한테 하면 시장군수한테 받는 거죠. 그럼 인가 신청자는 미리 공람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며칠 30일 이상 4번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신청했으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주지만 단 주택공사 등 한국감정원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돼 가지고 그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면 60일 내에 주택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그럼 인가 받은 걸 갖다 고시하고 통지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가 받으면 그 효과죠. 가장 중요한 게 철거다. 원래 관리처분 인가 고시 이후에 철거해야 되는데 그 예외로 미리 철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철거할 때는 이와 같은 제한을 받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미리 철거하기 전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정지할 수가 없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 동의한 경우라든가 보상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갖다 인가받으면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 둬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거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내용을 여기 가서 한다 했죠.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에 따라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금전 반환 청구를 요구했죠. 자, 내가 종전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자, 재건축 아파트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인데 을이 여기에 전세 들어갔어요. 그 여기는 분명히 보증금이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됐어. 그러면 이거 분명히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죠. 왜? 뭐 하려고? 인가 받았으면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문제 되죠? 을이 문제 되겠죠. 그럼 을은 갑한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오 하면 반환해 줄까 안 해줄까? 거의 안 해주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을은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행자는 나중에 갑한테 구상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 그럼 만약에 이때 여기 갑과 을 사이에 계약처럼 돼.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각각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시행자가 갑한택 부상을 응하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사후에 받을 뭐가 있어요? 사후에 현물보상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 받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압류하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군수는 효율적 검사를 위해서 전문가가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 어쨌든 시장군수가 아닌 자라든가 그러면 준공검사 받고 준공인가 받고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공사가 끝났다고 지체 없이 가서 고시하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약하고 분할하고 그다음 분양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그러면 이전 고시 다음날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전 고시가 됐다면 지체 없이 등기하고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지급받을 권리 이런 것은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죠. 다음 날부터 5년 소멸한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 청산금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압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금 압류를 물상대위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 건축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